안녕하세요. 한일국제통역사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일본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혼식은 일본어로 객혼식이죠.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시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에서는 결혼식을 하기 한 달 이상 전부터 청첩장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청첩장은 일본어로 개콘식이 쇼다이조라고 하는데요. 결혼식 초대장이라고 합니다. 이 결혼식 초대장, 청첩장을 받게 되면 출석 여부에 대해서 답장을 줘야 돼요. 이 답장은 개콘식이 쇼다이조의返信, 답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혼식 초대장, 청첩장을 받게 되면 답장을 꼭 해야 합니다. 본인이 답장을 하지 않게 되면 본인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답장을 하지 않고 결혼식에 참석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굉장한 신뢰가 될 수도 있고요. 서로가 민망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되면 본인도 가지만 본인의 배우자 또는 가족, 남자친구, 여자친구랑도 함께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참석을 할 경우라면 이 결혼식을 하는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통보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일본인들은 본인 이외의 동석자를 데리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건시키시오 다이조의返信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때는요, 이렇게 엽서도 함께 동봉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식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객들에게 경어로 이 답장의 양식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고슈세키, 고케세키라고 해서 앞에 고를 붙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본인이 보낼 때는 자신이 출석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를 붙이면 존칭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긋습니다. 그래서 결석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앞에 고에다가 줄을 두 줄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역시 두 줄을 긋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내가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앞에 두 줄을 긋고 출석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이 결석에 두 줄을 그어야겠죠. 고케세키에 두 줄을 그어야 합니다. 또한 주소와 이름 역시 이 앞에 경어이기 때문에 존칭이기 때문에 다 지워 주셔야 되겠죠. 또 메시지를 간단하게 써 주시는 게 좋겠죠. 축하 메시지를 써 주시고요. 또한 이 경우 이거는 결혼식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냈기 때문에 사마를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역시 두 줄 지워 주시고 사마를 붙여서 상대방에게 보내야겠죠. 이렇게 답장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결혼식은 교식기라고 해서 예식이 있고요. 히로엔이라고 해서 피로연을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혼식, 교식기, 예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버진로드를 걷는 의식을 하고 일본 전통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부님을 모시고 천주교식으로 하는 것이 유행처럼 일본에서는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식기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이 함께 도착을 해서 교식기, 결혼식 예식을 올리고요. 그 이후에 친구들이 도착하면 피로연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과 친구들 다 같이 표식기, 결혼식 예식부터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결혼식장에 가보면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버진로드를 막 밟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옆에는 꽃으로 막아놔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 입구 쪽에서 결혼식장 직원분이 사람들이 도착한 시간대부터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까지 이 앞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 버진 로드는 신랑 신부가 가장 먼저 밟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버진 로드를 피해서 걸어 다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버진 로드는 결혼식 전에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결혼식은 대략 한 30분, 20분 정도면 끝이 납니다. 굉장히 엄숙하게 치러지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는 서 있거나 떠들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결혼식이 끝나면披露宴, 피로연이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 아까 답장을 보냈죠? 답장을 보내신 분들은 자신의 자리에 이름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일본식 드레스 코드인데요.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지켜주셔야 돼요. 모자를 쓴다거나 너무 캐주얼한 옷을 입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표식기, 기로엔 다 합쳐서 일본의 결혼식은 대략 3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피로연에서 본인의 이렇게 이름이 다 적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에 없던 사람들이 참가하게 되면 앉을 자리도 없고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민망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피로연 자리에서는 이렇게 신랑 신부가 앉을 수 있는 무대처럼 생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연 동안에는요, 친구들이 스피치를 하거나 직장 상사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또는 신랑 신부의 추억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거나 서로가 인사를 하고 또 케이크를 자르는 행사 등을 합니다. 이 피로연 때는요, 신랑 신부가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요. 오이로나오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이브 드레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브 드레스, 꼭 드레스를 입지는 않고요. 기모노를 입는다거나 드레스를 입는다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입으시면 됩니다. 제가 갔던 일본 결혼식에서는요, 한일 국제 커플이었기 때문에 이 어이로나오시를 했을 때 한복을 입고 등장해서 많은 일본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하객 역시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요.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여성이 조금 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노출이 심한 옷은 절대 안 됩니다.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소매인 경우에는 쇼를 걸친다던가 치마 길이는 무릎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아야 되고요. 신발 역시 샌들이라던가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방 역시 작은 파티용 가방을 들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식장에서 코트와 큰 가방을 맡아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요. 코트나 가방 큰 거는 맡겨주고요. 작은 클러치 가방만 들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클러치 가방은요, 퍼라던가 동물 무늬의 가방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살생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장에서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신부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기 때문에 하객이 하얀색을 입지 않아야 된다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도 겉에 자켓 정도 화이트는 괜찮지만 올 화이트는 안 되고요. 반대로 올 블랙도 안 됩니다. 올 블랙일 경우에는 장례식을 연상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NG입니다. 그리고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귀에 딱 붙는 귀걸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렁치렁한 귀걸이는 가정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엔기가 와르이 불길한 상징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목시계 같은 경우에는 파티, 즉 결혼식에서 시간을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 실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렇게 파티복처럼 미니드레스를 입게 되면 손목시계가 잘 보이기 때문에 손목시계는 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헤어는 정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머리를 풀지 않고요. 업 스타일로 깔끔하게 묶습니다. 또는 반묶음 스타일로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결혼식장에서 여성은 진주 액세서리 하나는 해야 된다. 귀걸이나 목걸이나 팔찌라던가 브로치라던가 뭐 하나는 진주 액세서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일본의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게까지 지키는 결혼식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좀 지켜주시는 것이 좋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당연히 흰색 정장은 신랑도 흰색 정장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리고 넥타이의 경우에는 되도록 밝은 색의 넥타이를 맨다고 합니다. 특히 실버 계열을 많이 매고요. 샴페인 골드 등 좀 밝은 색을 매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또 구두 같은 경우에는 갈색보다는 검정색을 선호하고 너무 캐주얼하지 않은 구두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캐주얼하게 보이는 정장은 당연히 안 되고요. 줄무늬 셔츠라던가 좀 유니크한 셔츠는 캐주얼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입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고슈기라고 하는데요. 3, 5, 10입니다. 여기에 단위를 붙이면 여러분들 놀라실 것 같은데요. 3만 엔, 5만 엔, 10만 엔입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대략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죠. 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3만 원이고요. 직장 상사인 경우에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3만 원에서 5만 엔. 친족, 그러니까 친척이라던가 가족의 경우에는 5만 엔에서 10만 엔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결혼식장에 가면 흰색 봉투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렇게 아무 봉투에나 넣지 않습니다. 넣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본의 봉투는 굉장히 화려한데요. 그 안에 나카부쿠로라고 해서 중간에 또 하나 봉투가 흰색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앞쪽은 지폐에 얼굴, 사람의 얼굴이 보이도록 넣어줍니다. 그렇게 넣어서 큰 화려한 봉투에 넣어주는데요. 편의점 등에서도 팔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봉투의 화려한 정도 역시 금액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끈의 모양 역시 중요한데요. 보시면 첫 번째가 이 모양이죠. 이런 모양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리본으로 묶은 끈 있죠. 이런 경우 일본에서는 초무스비라고 하는데요. 초는 나비 모양입니다. 그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묶는 것은 NG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비 모양은 풀었다가 다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혼식에서는 불길한 징조라고 합니다. 이런 봉투 디자인은 고르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일본의 결혼식이 3만 엔이라는 축의금을 받는 그 이유는요. 만 엔은 내가 축하하는 금액이고 만 엔은 쇼크지다이 식사 금액, 만 엔은 히키데모노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히키데모노는 답례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을 가셨을 때 여기나 길거리에서 약간 미니 드레스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과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함께 다니면서 똑같은 종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날 결혼식에 다녀오신 분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분들이 받은 게 히키데모노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자기가 도쿄에서 회사 생활을 하지만 내 고향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 직장 동료들 또는 도쿄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도쿄에 있던 대학 친구들이 나의 고향으로 와주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와주신 하객분들에게 오쿠르마다이라고 해서 사비를 준비해서 줍니다. 축의금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비싸기도 하지만 하객들이 참석할 때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 결혼식이 한 달에 3번만 있어도 거지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본어로 객혼식이빈보, 결혼식 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객혼식이빈보, 결혼식 거지라는 말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거지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객으로 결혼식에 많이 가서 지출이 많아져서 결혼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가난해졌다라는 뜻으로 객혼식이빈보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본의 짧지만 결혼 문화를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걸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